이제 천고라는 신문에 글을 기재하게 되는 중국 신문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제의 야만성을 알리는 글들을 집필하면서 중국인들도 함께 조선을 도와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는 만주에 있는 동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그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한 동포 자녀분들, 이 자녀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이제 내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선생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박은식 대통령님이세요. 네,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님이시죠. 이분과 함께 어떤 고구려의 기상을 토대로 조선의 독립을 다시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한인 인재를 양육하는 일에 이제 굉장히 앞장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만주에는 고구려의, 지금도 그렇지만 고구려의 수도가 이제 국내성인데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반실이에요. 거기를 1년간 이제 답사를 하시면서 어떤 고구려의 그 거대한 고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장수태양릉도 있고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장소를 직접 답사를 하고 발로 뛰면서 한민족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어떤 민족 사관에 대해서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열정으로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게 되고 어떤 그동안에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역사 의식을 만주와 고구려로 확장을 시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집념과 노력으로 그 상고 역사를 서술한 조선 상고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상고사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의 건축, 예술, 경제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집안현에 와서 고구려 유적을 한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이제 글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서를, 조선사를 쓰게 됩니다.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를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저도 이제 2006년도에 고구려 이제 문화 역사 탐방으로 지반시, 옹여산성, 백두산을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게 되면 길림성 이쪽을 가게 되면은 심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고구려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장수태양릉과 같은 그 돌무덤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그 영토라던가 그런 기관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고, 이제 광개토대왕릉비에 그 고주몽의 역사라던가 이런 게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냐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중국의 지방 역사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게 되죠. 그런 거를 보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또 시간이었고, 아마 그때 제가 그 역사 탐방을 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고 이제 1920년에 박자의 여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혜영 선생님의 부인이신 이제 이윤숙 님께서 이제 중매를 해서 이제 박자의 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독립운동의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박자의 여사는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함께 국내로 들어왔던 분이 이제 장남, 이제 심수범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탄압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 박자의 여사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데 아들이 순범이가 이제 자랄수록 이제 아버지가 궁금한 거죠.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아버지는 누구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내 엄마한테 꼭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서 회초리와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회초리로 엄청나게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때리고
이제 네가 그래도 아빠를 알고 싶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빠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빠 이름 알려줄 테니까 아빠 이름을 어디 가서도 발설하지 마라. 그 스스로 우리 민중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민중들이 직접 발로 뛰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지를 고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1924년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전후 사망구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완성을 하게 되세요. 근데 이 전후 사망구가 어떤 책이냐면 전은 앞전자고 후는 뒤후자. 그래서 사만이라는 그 지명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 이거를 고찰하는 내용의 책인데요. 그래서 전 사만은 뭐고 후 사만은 무엇인가? 전 사만은 이제 단군 조선 시대에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대단군께서는 만주와 연해주 그쪽 진안을 다스렸고 부단군 두 분은 이제 요하문명 그쪽에 번조선 번안이 있었고 한반도 쪽에는 마한이 있었다. 그게 이제 북쪽에 사만이 있었다라는 북사만과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우리 지금 한반도로 들어와서 새로 세운 나라가 남사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사만과 후사만이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집필을 하시고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고조 황제께서 나라 이름 이제 26대 왕이시잖아요. 근데 26대 왕이신데 나라 이름을 이제 우리가 바꾸게 되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내가 뭐가 문제지?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개명해볼까?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름이 문제인가? 내 운명이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찰나가 있으신데 고조 황제께서도 이제 우리가 단곤조선에 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썼지만 지금 부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한번 그 기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자 나라 이름을 국호를 변경하게 돼요. 그 원구단 지금 서울에 그 원구단에서 이제 천재를 지내시고 이제 국호를 선포하시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네. 그 나라 이름이 이제 천구라는 신문에 글을 기재하게 되는 중국 신문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제의 야만성을 알리는 글들을 집필하면서 중국인들도 함께 조선을 도와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는 만주에 있는 동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그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한 동포 자녀분들, 이 자녀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이제 내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선생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박은식 대통령님이세요. 네,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님이시죠. 이분과 함께 어떤 고구려의 기상을 토대로 조선의 독립을 다시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한인 인재를 양육하는 일에 이제 굉장히 앞장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만주에는 고구려의 지금도 그렇지만 고구려의 수도가 이제 국내성인데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반실이에요. 거기를 1년간 이제 답사를 하시면서 어떤 고구려의 그 거대한 고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장수 태양릉도 있고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장소를 직접 답사를 하고 발로 뛰면서 한민족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어떤 민족사관에 대해서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열정으로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게 되고 어떤 그동안에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역사 의식을 만주와 고구려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집념과 노력으로 그 상고 역사를 서술한 조선 상고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상고사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의 건축, 예술, 경제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지방현에 와서 고구려 유적을 한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이제 글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서를 조선사를 쓰게 됩니다.